자, 이번에는 신가족 계획인데요. 가출을 반복하는 딸 때문에 걱정인 어머니의 사연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딸이 나가면 연락이 두절이 돼서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. 애끓는 어머니의 심정 함께 보시죠.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딸은 열흘에 한 번씩 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집보다 더 익숙한 거리에서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며 게임에 빠져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몇 시간 해본 적 있어요? 잠도 안 자고? 무분별한 생활을 하고 있는 딸. 그런 딸의 걱정에 하루하루 한숨이 늘어간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. 며칠 안 되라고 그러더라고요. 하고 연락 안 되고. 그러니 왜 조마조마하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 돈이 없는 거예요. 없어진지도 모르고 있었는데. 내가 카드를 가지고 카드도 없어진지도 몰래 훔쳐가고 나가고.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댄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딸. 그런데 계속 저기 했었는데도 시커먼 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래갖고 손을 대었는데 마저도 안 되더라고. 그래갖고 하다가 말았어. PC방을 다 뒤져가지고 찾았어요. 찾았는데 엄마 왔어. 보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우연히하고 가라고.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다고. 난 여기서 게임할 거니까 신경 끄고 빨리 가라고. 정말로 딱 변해가지고 정말 이게 내 딸인가. 그 PC방 앞에 정말 그 딸 앞에서 울었어요. 딸을 되돌리기 위해 갖은 방법을 써봤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언니는 그냥 나가면 잠수 타버리고,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집에서 막 속상하고 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. 속상해요. 불쌍하고. 집에는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엄마가 안 힘들잖아요. 언니 얼굴을 보니까. 엄마의 힘든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왔던 동생은 언니와의 유일한 연락수단인 SNS를 통해 수시로 연락을 취했는데요. 그러던 와중에 딸이 게임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게임방. 역시나 한창 게임을 하고 있는 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. 뭐가 재밌어요? 몇 시간 해본 적 있어요? 잠도 안 자고? 짧은 대화를 마치고 다시 능숙하게 게임을 하는데요. 그리고는 잠시 후 게임방을 나섭니다. 서둘러 어딘가로 이동하는데요. 그렇게 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곳에는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. 이 즐거운 듯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딸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엄마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딸을 그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웃음이 별로 없어졌어요. 지금 대화도 별로 없고 마주보는 일도 가족이라는 그 한 울타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 행동들이 없어요.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을 보니 지금의 상황이 더 씁쓸하게 느껴지는 엄마. 엄마는 불과 몇 년 전 딸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착하고 성실했던 딸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봤는데요. 애기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좀 부유하게 살다가 당했어요. 편안하게 썼지만 나중에 힘들어질 때는 내가 적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. 딸에 대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게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. 밖으로만 놔두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잘못될까 봐 마음이 제일 아파요. 딸을 살리고 싶어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엄마도 보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가버릴까 봐, 저 세상으로 가버릴까 봐 그게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.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바로 딸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. 이 딸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었는데요. 어렵게 집으로 데려온 딸과는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? 돈 없으면 돈 지가 가지고 뒤져가지고 돈 있으면 돈 돈을 가지고 줘야지 그러면은. 응? 돈을 줘야지. 네가 와서 엄마를 깨워서 엄마 나 용돈 좀 줘. 언니가 틱톡 깨우면 성질낼 거잖아. 엄마 네가 나 깨워서 신경질 낸 적 있었어? 됐어. 3일에
번, 4일에 한 번 이렇게 들어왔었어. 시험 기간 때 2학년 1학기 때. 방학 때는 아예 네가 안 들어왔잖아. 아닌데? 거의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이럴 수가 없네? 아, 또 거짓말. 이해 불가, 진짜로. 오고 있다라고 며칠 잠수 탄 거야. 오늘도 걱정이 오늘 또 나가면은 응? 너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. 맨날 너는 일찍이야. 응? 진짜. 마음을 잡지 못하는 딸 때문에 부모님은 답답하기만 한데요. 현재 딸이 앓고 있는 병은 꾸준히 약을 먹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딸은 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만 겉도는 것일까요? 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솔루션이 시급해 보였습니다. 엄마 보내? 안 보내기만 하면. 하지만 갑작스러운 방문에 딸은 많이 당황한 듯 보였는데요. 이 상담을 거부하는 딸을 어렵게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. 안 되는 거야. 야, 어떻게 알아봐?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니까? 뭐, 내가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뭐. 네가 걱정되니까 엄마가 하는 거지. 걱정돼서 말했으면 사생활 친다, 엄마. 진짜 너무 많았었어요. 뭐라 말할수도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어요. 만약에 집에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? 오늘은 또 친구들을 만나야 된다. 나는 나가야 된다. 빨리 약속을 잡아야겠다. 막 이런 생각? 어떻게 보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한 안절부절한 가만히 불안함 있었어. 이런 것들을 네. 많이 느끼고 있네. 만약에 술을 먹어요. 그러면 술 다 먹고 나서 PC방을 가요. PC방에서 밤을 새요. 그리고 졸리면 PC방에서 자요. 그리고 또 일어나서 이런 거 반복? 의미 없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딸.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여기가 싫으니까. 막 그냥 여기가 싫었어 이런 게 다.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어 이건데 엄마는 아빠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상황이 안 좋다 이래서 못 간다고 나중에 가자고 계속 막 그랬었거든요.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. 아니 또 애기한테 화내는 것처럼 하고 이래가지고 부담스러워요 저는. 집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밖에서 더 많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고 계속 그런 거 반복?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더 의지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. 자신의 정체감에 관련된 혼란함으로 인해서 좀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. 그래서 좀 심리적인 치료가 많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상담을 통해 부모님의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한 딸은 지금까지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내려가는데요. 그 서약서는 아빠, 엄마의 마음까지 더해져 굳은 다짐이 됐습니다. 진짜 앞으로 12시까지 집에 꼭 들어올 어디 나가서 놀던 안 놀던 간에 약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챙겨서 꼭 먹을게. 참 예쁜 딸이 아빠 엄마 말 들어갖고 병 좀 고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그래서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.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잘 건강하고 옛날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. 날 사랑한다. 아니, 너무 많이 사랑한다. 한마음으로 다짐했던 그 약속을 꼭 지켜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애지중지 보석같이 키운 딸 가출했다니 하늘이 굉장히 노랬을 텐데 건강까지 안 좋으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까요? 그래서 특히 딸이 앓고 있는 병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가출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될까 봐 걱정했던 건데요. 앞으로는 약도 잘 먹고 상담도 잘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딸이 스스로 다짐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 딸이 집에 마음을 붙일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 전체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예. 이런 전문적인 상담을 한번 받으셨으니까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좀 도움을 받아서 그 끝까지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